어머니는 저희가 망가지는 걸 꼭 보셔야겠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구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정말 미안하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올해 65인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며 살아왔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딸 은희가 있는데요.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인천에서 사위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명절 때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곤 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 내외의 태도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려왔거든요. 착한 아들이 엄마 걱정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가 점점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솔직히 적지 않았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집 한 채와 예금 몇 억,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아둔 주식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10억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재산은 당신이 편하게 쓰다가 아이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세요. 특히 민수는 장남이니까 집은 민수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소. 저는 남편의 유언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전쯤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꺼냈죠. 민수야, 엄마가 나이도 있고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 집을 내 명의로 증여해 줄까 생각 중이야. 아빠도 그러셨고 그때 아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렇게 하시려면 뭐 알겠어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집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반면 딸 은희와 사위는 거의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이번 3주차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제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가방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 가방 속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누가 넣은 거예요? 딸이 놀라서 물어봤지만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녹음기를 켜보니 거기에는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녹음하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거요. 미안하오.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나는 민수가 걱정돼요. 얼마 전에 우연히 민수와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 그 애들이 우리 재산 이야기를 하더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서 뭘 하겠어. 집도 우리 명의로 빨리 받아야 해.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보내면 되지. 이런 말들을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2개 만들었어. 하나는 당신한테 보여준 그 유언장이고 하나는 진짜 내 마음을 담은 유언장이요. 진짜 유언장은 내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숨겨뒀소. 만약 민수내외가 당신을 제대로 모신다면 첫 번째 유언장대로 하시오. 하지만 그 애들이 당신한테 함부로 한다면 2번째 유언장을 꺼내보시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오. 여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본심을. 엄마,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가 보였던 태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차가운 말투, 건성으로 하는 안부 전화, 제 생일도 잊어버린 채 해외여행을 떠났던 일.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는 정말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요.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에는 남편의 친필로 쓴 편지와 함께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아들이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소. 재산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은희한테 다 줘도 좋고 자선단체에 기부해도 좋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식한테 줄 필요는 없소.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오. 유언장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제 단독 명의로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죠. 아들에게 집을 주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남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퇴원했는데 한번 들를 수 있겠니?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집중력, 건 말이야. 그제야 아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그거요. 언제 시간 되세요? 결국 아들 내외는 그날 저녁에 왔어요. 제가 퇴원했다고 했을 때는 바쁘다더니 재산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거실에 앉은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옳았다는 걸. 엄마, 증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저희가 서류 준비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그 며느리가요. 그래, 서두르는 게 좋겠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아들도 거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엄마가 입원해 있을 때 왜 한 번도 안 왔니? 제 질문에 아들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정말 바빴어요. 은희는 매일 왔던데. 은희도 카페 운영하느라 바쁜 건 마찬가지잖아. 그건 은희 누나랑 저랑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안 됐어요. 대신 나중에 보상해 드릴게요. 이 집도 받으면 어머니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이 집도 받으면이라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 그건 어머니, 저희 회사가 강남이라서요. 출퇴근 생각하면 여기가 제일 좋거든요. 어머니는 좀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정말 좋던데요. 결국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에서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가면 되는데? 일산이나 분당 쪽에 괜찮은 소형 아파트 많아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로요. 저는 차라리 시원섭섭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해주니까 오히려 결정하기 쉬웠거든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증여도 빨리 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며느리는 끝까지 재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 건강은 한 번도 묻지 않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딸 은희를 불렀어요. 사위 지훈도 함께 왔죠. 엄마, 오빠네가 뭐라고 했어요? 내 예상대로야. 집 받으면 엄마를 작은 아파트로 보내겠대. 지훈 사위가 화가 난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형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지훈아,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거든. 저는 은희한테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유언장을 읽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아셨네요. 그래, 내 아빠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엄마보다 사람 보는 눈이 훨씬 나았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남편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남편 장례식 때 명함을 주시면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안 변호사님, 저 기억하시죠? 아, 박 여사님. 물론이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이 남긴 녹음과 유언장, 그리고 아들 내외의 태도까지요. 안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 여사님, 남편분이 정말 현명하셨네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공증도 제대로 받으셨고요. 여사님이 원하시면 모든 재산을 여사님 명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미 아들한테 증여하겠다고 말한 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셨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럼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요. 아니, 애초에 증여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아드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건 제가 감수해야겠죠. 변호사님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확실히 하고 아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죠. 일주일 후 저는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은인의 가족도 함께 자리했어요. 다들 왔구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민수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드디어 증여 서류에 사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서류 준비하셨어요? 그래, 서류 준비했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건 증여 서류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재산관리 위임장이잖아요. 증여 서류가 아니라. 맞아. 엄마는 증여 안 할 거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그래서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론 내렸지. 안 준다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집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정말 그랬을까?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서 뭘 하겠어? 집도 우리 명의로 빨리 받아야 해. 이런 말들을.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네가 어떤 놈인지 이미 다 아셨어. 그래서 진짜 유언장을 따로 남기셨지. 저는 남편의 친필 유언장을 꺼내 보였어요. 이게 내 아버지의 진심이야. 재산은 아내 마음대로 하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식한테 줄 필요 없다. 이게 내 아버지 말씀이셨어. 엄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엄마를 작은 아파트로 보내겠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어머니 편의를 생각해서. 닥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그렇게 큰 소리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가 편한지는 내가 알아.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온 주제에 무슨 염치로 내 재산을 바라는 거니? 어머니, 그건 정말 바빠서. 은희는 안 바빴니? 매일 와서 엄마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했는데?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집은 남처럼 지내자. 네,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엄마를 남처럼 대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남처럼 지내자. 그럼 남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해? 내가 미쳤니?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집 하나 기대하고 산 게 죄예요?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크게 내는 거였어요. 기대하고 살았다고. 그게 네가 할 말이니?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너희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관심도 없으면서 죽고 나면 재산만 챙기려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민수가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기회. 내 아버지. 장례식 날부터 지금까지가 다 기회였어. 근데 넌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잖아. 은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엄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너는 닥쳐. 내가 엄마를 꼬드긴 거지. 그렇지. 민수가 은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 사위가 벌떡 일어나서 민수 앞을 막아섰죠. 형님, 선 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꼬드겼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네가 왜 나서? 너는 사위 주제에, 사위 주제에. 그럼 형님은 뭔데요? 아들 자격이나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려는 순간 저는 손뼉을 쳤어요. 그만. 다들 그만하고 나가.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났어.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울음을 뚝 그치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남처럼 지냅시다. 앞으로 저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프셔도 힘드셔도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우리 다시는 안 와요. 문 잠그고 나가. 민수 내외가 집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그날 밤, 저는 안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죽어도 민수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가게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방법이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거예요. 기부를 하시거나 따님께 증여하시거나 아니면 신탁을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신탁이요? 네.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이 여사님 뜻대로 쓰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님의 교육기금으로 쓰인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일 좋은 건 은희한테 주는 거였어요. 은희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으니까요. 그럼 은희한테 증여하는 걸로 할게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아드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이미 남처럼 지내기로 했으니까. 변호사님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이틀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지난번 일은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엄마, 우리 다시 잘 지내요. 제가 앞으로 자주 갈게요. 아니, 괜찮아. 우리 남처럼 지내기로 했잖아. 엄마, 제발.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넌 지금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 아니면 재산이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내 마음은 엄마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하자. 엄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민수 번호를 차단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초인종을 연신 눌렀지만 저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은희가 함께 있었죠. 엄마 혼자 계신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소란을 피우다가 민수는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 민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왔어요. 어머니, 저는 아드님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재산 처분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 법적 조치를. 저는 안 변호사님께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어요. 안 변호사님이 바로 나타나셨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박 여사님은 정신이 매우 온전하십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드님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청구권은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가능한 거죠. 생전에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결국 민수 측 변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민수는 가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엄마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면 뭐해? 엄마를 남처럼 대했는데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절 찾으셔도 저 안 와요. 그래, 안 찾을게. 민수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 후, 저는 은희 명의로 집과 예금 절반을 증여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쓰면서 살기로 했죠. 은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넌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줬잖아. 하지만 오빠가, 내 오빠 걱정은 하지 마. 그 앤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증여 소식이 알려지자 갑자기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민수가 요즘 엄마한테 불효한다면서요? 형님, 저 동생이에요. 조카가 그런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다들 겉으로는 제 편을 드는 척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였죠. 심지어 민수 장인어른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저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건 제 가족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장남인데 장남이 재산을 받는 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효도하는 자식이 받는 거예요. 모두가 민수 편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민수 친구 재석이에요. 민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게 제 알바인가요? 어머니, 민수도 나름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그 앤 스스로 다 날려버렸고요. 민수는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친구를, 친척을, 심지어 아버지 친구분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니? 엄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집은 포기할게요. 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그냥 엄마랑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일 있니? 네? 재산 포기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임신했는데, 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어요. 가족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니? 아니에요. 진짜로 뉘우쳤어요.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수야, 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진심이에요. 그럼 내가 테스트 하나 해볼게. 엄마가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통장 잔고 다 비우고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건 왜 갑자기 그런 극단적인, 봐, 역시 거짓말이었네. 넌 여전히 재산만 생각하고 있잖아. 엄마, 제발요.
수진이가 임신했다니까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 내가 엄마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손주 생각을 해야 하니? 엄마가 너무 매정하세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매정한 건 네가 먼저였잖아. 엄마가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온 게 누구야? 엄마 쫓아내려고 한 게 누구야?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잘못 생각했지. 그런데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니? 왜 재산 날아가고 나서야 깨달은 척하니?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엄마, 엄마. 민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민수를 잘못 이끌었어요. 그래? 네.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고, 저는 임신해서 일을 못하고, 집도 전세인데 이번에 계약 만료돼서 역시나 돈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조금만이라도. 수진 씨,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제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남처럼 지내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요. 어머니, 수진 씨, 당신 네 부모님한테 도움받으세요. 저는 이제 남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수진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 장인어른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돈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들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사돈어른,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닙니까? 손주도 생기는데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럼 제 아들은 왜 저를 남처럼 대했을까요? 장인어른은 할 말이 없으신 듯 했어요. 사돈어른, 제 마음도 아파요. 하지만 저도 당할 만큼 당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부탁이니 돌아가세요. 민수 걱정은 부모님들끼리 하시고 저는 빼주세요.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어요. 민수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였어요.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안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아드님이 그 카드를 쓰셨군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아드님이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남처럼 지내자고 한 건 아드님이고 여사님을 내쫓으려고 한 것도 아드님이에요. 게다가 여사님이 입원했을 때 방문하지 않은 기록도 있고요. 그럼 제가 질 걱정은 없는 거네요. 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서 민수를 마주쳤어요. 민수는 훨씬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판사님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있으시면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남처럼 지내자고 한 녹음 파일이 제출되었는데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입원했을 때 원고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하지만 원고의 여동생은 매일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저에게도 물었어요.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남처럼 대했어요. 제 재산만 탐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는 스스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했으며 피고에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양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뒤쫓아왔어요. 엄마,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이러면 저 정말 죽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진짜 죽고 싶니? 네. 내가 입원했을 때 나도 죽을 것 같았어.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지. 내 아들이 날 버렸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팠어. 엄마, 근데 넌 그때 어디 있었니? 내 엄마가 죽을 것 같을 때 넌 뭐 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희가 집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오빠가 은희야,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니?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는 충분히 참으셨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며칠 후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네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전세 집에서 쫓겨나고 빚까지 생겼다고요. 언니, 그래도 아들인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혈육이잖아. 혈육이면 뭐해? 날 남처럼 대했는데.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는 손주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친척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은희와 지훈 사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고 은희 카페에 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어느 날 은희 카페에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배가 불러 있는 걸 보니 임신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제 앞에 섰어요. 왜 왔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수진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 씨,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민수는 낮에 일용직 일하러 나가고 저는 몸이 무거워서 일을 못하고 민수는 왜 안 왔어요? 부끄러워서요. 어머니한테 얼굴 들 수가 없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손주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수진 씨, 앉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민수를 잘못된 길로 이끈 것도 저고요. 그래요. 당신도 잘못했고 민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아기만이라도. 그때 은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손주가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 미워도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수진 씨, 내가 조건을 걸게요.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민수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요. 둘째, 내가 도와주는 건 손주를 위한 거예요.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셋째, 나는 당신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이 집은 은희 거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민수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요. 어떻게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요. 재산 얘기는 일절하지 말고 그냥 엄마 안부나 물어보고 밥이나 같이 먹고 그걸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때 손주 양육비를 도와줄게요. 6개월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말고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민수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제가 정말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민수야, 잘 들어. 이건 마지막 기회야. 또 날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엄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수가 정말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엄마, 이거 들어와. 민수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죠.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응.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대화가 끊겼어요. 민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지금 일은 뭐 하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하고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할만해요. 민수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잡혀 있었어요. 예전에 깨끗하던 손이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건 때문에 왔어요.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렇지. 하지만 엄마 얼굴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느껴져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하는데? 엄마를 남처럼 대한 거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 곁에 없었던 거요. 재산만 보고 엄마 마음은 보지 못한 거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 오늘은 그만 가봐.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늘어났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요리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내가 요리를 현장에서 일하면서 도시락을 직접 싸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리를 좀 배웠어요. 민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때요, 엄마? 맛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 맛보다 아들의 정성이 느껴져서요. 4개월째 민수는 일 끝나고 바로 와서 제 집 청소를 해줬어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청소하기 힘드시잖아요. 은희가 해주는데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5개월째 민수가 이상한 걸 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앨범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 모아봤어요. 같이 보실래요? 앨범을 펼치니 어린 민수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민수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엄마, 저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서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지? 그때 엄마가 제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셨죠. 제발 우리 민수 낫게 해주세요라고.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런 엄마한테 제가 어떻게, 저도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됐어요. 민수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어떤 날도요. 마지막 날, 민수가 왔을 때 저는 은희를 불렀어요. 은희야, 오빠한테 줄 게 있어.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손주, 양육비야. 약속했잖아.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넌 정말 변했어. 엄마가 인정해. 민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할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엄마,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수진이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를 처음 본 날 저는 울었어요. 엄마, 손주 예쁘죠? 응, 우리 민수 닮았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진우, 진심진, 우주, 진심으로 살라는 뜻이야.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진이도 아기 키우면서 틈틈이 온라인 쇼핑몰 일을 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노력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민수가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제가 도와줬어요. 이번에는 기꺼이요.
엄마, 집들이 오세요. 그래 갈게. 집들이 날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민수네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요리했어요. 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맛있겠다. 엄마, 저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게요.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알아. 엄마가 믿어. 식사 중에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근데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완전히 인연을 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랬던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네가 깨닫길 바랐던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요. 그렇지.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진심과 사랑으로 지켜가는 거야.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잘 배웠네. 몇 달 만에 많이 컸어. 누나한테도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도 못되게 굴었잖아.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민수가 변했어.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는 은희 사위 지훈이랑 주말마다 산책을 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손주 진우는 제게 할머니라고 웃으며 안기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민수가 옛날 버릇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바로 깨닫고 고쳐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또 괜찮아.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 중요한 건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느 날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때 그렇게까지 하신 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해. 오히려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널 포기한 적 없어. 다만 네가 정신 차리길 기다렸던 거지. 여러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남처럼 지내자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충격이 있었기에 민수가 변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정해져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은희네 가족, 민수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재산,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진짜 재산은 바로 이 따뜻한 가족이에요.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하늘을 보면서 남편에게 말하죠. 여보, 당신 딸 은희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이 됐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여보, 당신이 옳았어. 네, 저는 옳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남한테 재산 주게. 내가 미쳤니? 하지만 진짜 가족한테는 기꺼이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